자, 우선 GRE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GRE 제네럴 테스트를 의미를 합니다. 시험 구성은 라이팅, 버벌, 퀀트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라이팅은 시험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라이팅은 다시 두 가지 타입의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이슈와 아규먼트입니다. 한 개씩 각각 30분씩 두 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슈가 먼저 나오고 아규먼트가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은 버벌입니다. 버벌은 언어 영역이고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세트 기준에 30분에 20문제를 풀고 있고요. 대부분 객관식인데 가끔 문장 클릭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총 2세트 또는 3세트를 풀게 되는데 이것은 응시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퀀트는 수리 영역인데요. 일반적으로 GRE 수학이라고 불리는 영역이죠. 한 세트 기준으로 35분에 20문제를 풉니다. 대부분 객관식인데 주관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버벌과 마찬가지로 2세트 또는 3세트를 풀게 되고 이것은 응시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면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 계산기를 지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풀이 연습용으로 스크래치 페이퍼랑 연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험 응시에 관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험 응시는 일단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버벌이 3번 나온 경우, 두 번째는 퀀트가 3번 나온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라이팅으로 먼저 시작하는 건 동일해요. 이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슈가 나오고 아규가 나온 다음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버벌 또는 퀀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먼저 나온 섹션이 3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벌이 먼저 나오면 버벌을 3번 보시게 되고 이때 퀀트가 먼저 나오게 되면 퀀트를 3번 보시게 되는 거예요. 버벌이랑 퀀트까지 보고 나시면은 첫 번째이자 마지막 쉬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3시간 45분 정도 시험을 실시를 하는데 그때 딱 한 번 쉬는 시간이 10분이라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One Unscored Section이라고 표시가 된 게 있죠. 한번 같이 볼게요. 버벌 또는 퀀트가 3개 나왔을 때 한 세트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버벌을 3번 보시는 날도 있고 퀀트를 3번 보시는 날도 있잖아요. 이때 무언가 하나 점수가 안 들어가요. 짐작으로 에이, 제일 마지막 게 안 들어가겠지? 에이, 중간 게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세트가 점수에 들어가지 않는지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시자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수가 포함되지 않은 세트를 추측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는 마지막 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긴장감을 늦추고 시험 봤다가 그게 점수에 들어가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셔도 끝까지 다 충실하게 모든 세트를 시험을 보시는 게 안전한 길입니다. 다음은 시험 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 점수는 라이팅 같은 경우는 0점부터 6점까지 나오는데 라이팅은 아까 두 가지 타입을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이슈가 0점부터 6점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아규먼트도 0점부터 6점으로 점수가 매겨져서 이 둘을 총합한 다음에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는 0.5점 단위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슈가 4점이고 아규가 5점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라이팅 점수는 4.5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0.5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와 아규먼트의 점수를 각각 아실 수는 없고 최종 점수로만 명시가 됩니다. 버벌이랑 퀀트는 점수 체계가 똑같은데요. 빵점이 130점, 만점이 170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점씩 움직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특이사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버벌과 퀀트는 점수를 측정할 때 섹션 레벨 어댑티브 방식으로 점수를 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점수에 포함되는 첫 세트를 잘 보면 시험 점수에 포함되는 두 번째 세트의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점수대도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왜 시험 점수에 포함되는을 강조했냐면 시험 점수에 안 들어가는 세트도 있잖아요. 그거는 논외로 하고 포함되는 것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점수에 포함되는 첫 번째 버벌과 두 번째 버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버벌이 총 30분에 20문제를 푸시는 거잖아요. ETS는 이것을 대략 하이, 미들, 로우 레벨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이, 미들, 로우 레벨이라고 쳤을 때 저희가 20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7개 정도로 끊긴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7개까지, 그 다음에 14개까지, 그 다음에 20개까지 맞췄을 때 요 레인지에 들어오면 넌 버벌이 하이 레벨이구나, 이 중간 정도 맞추면 너는 미들 레벨이구나, 아니면 너는 버벌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나눠요. 그랬을 때 내가 로우 레벨로 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로우 레벨로 갔을 때 두 번째 섹션에 30분에 20문제 푸는 이 20문제는 전부 다 로우 레벨 문제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첫 번째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트는 이 안에서의 레벨을 다시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세트에서 로우 레벨로 맞았는데 두 번째 세트의 문제들이 되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맞았어요. 여기서는 뭐 17문제, 18문제 맞은 거예요. 그렇더라도 절대 하이 레벨 수준의 점수를 맞을 수는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세트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오답에 관한 것인데요. ETS는 오답에 대한 감점은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팅부터 시작해서 버벌 퀀트까지 다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ETS가 점수를 확인을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연결이 되는데 옵션을 줘요. 캔슬을 할 건지 리포트를 할 건지. 리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버벌이랑 퀀트 점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날 라이팅 점수는 시험장에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버벌과 퀀트 점수를 가지고 더 시험을 준비할지 말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날 시험을 종료하자마자 버벌 퀀트 점수로 확인을 한다는 건 GRE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캔슬을 누르셨어요. 캔슬을 누르면 점수를 보지 못하고 시험 점수가 취소가 되는데요. 시험은 취소를 했지만 응시는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응시 횟수에는 카운트가 됩니다. 12달에 5번 보는 것, 그리고 21일에 한 번 보는 그 응시의 조건에는 이미 기회를 쓰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포트를 누르셔서 그 자리에서 버벌 퀀트 점수를 확인을 하셨는데 라이팅 점수는 나오는데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일요일날 시험 보면 그 다음 주 일요일이나 월요일쯤에는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GRE.org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라이팅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버벌 퀀트 점수를 시험장에서 확인을 하셨더라도 GRE.org에서 확인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ETS가 스코어 셀렉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GRE는 기본적으로 시험 점수를 5회까지 누적해서 성적표에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3번 보셨다고 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점수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세 번째를 응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 번째 성적표에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점수가 누적이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스코어 셀렉트 기능이 뭐냐면 5회까지 누적은 하되 학교의 점수를 리포트를 할 때는 원하는 점수만 골라서 리포트를 하게 해줄게 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누적되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장에서 리포트 버튼을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시험을 여러 차례 보셨을 때 거기서 슈퍼스코어만 뽑아가지고 학교에 보내실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시험은 수학을 잘 봐서 수학을 뽑고 두 번째 시험은 버벌을 잘 봐서 버벌을 뽑아서 골라서 보낸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럼 첫 번째 시험은 버벌 공부만 하고 두 번째 시험은 퀀트 공부만 하고 이런 식으로 편중이 되잖아요. 어떤 한 날의 통째 점수를 학교에 골라서 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GRE 시험 점수는 5년 60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ETS가 GRE 시험을 보고 나면 다이그노스틱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해 주는데요. 무료예요. 그래서 꼭 이걸 받으시길 추천하는데 시험을 보고 나신 다음에 한 7일 정도 지나면 점수가 다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3일 정도 더 지나고 나면 이 다이그노스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이그노스틱 서비스가 뭐냐면 내가 그날 시험 본 거를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내가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의 난이도를 몇 분 걸려서 맞았다 틀렸다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진단 서비스예요. 내가 시험장에서 봤던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험장에서 맞고 틀린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내가 어떤 유형의 문제를 더 시험장에서 잘하고 못하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나의 현 상태를 진단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험 보시고 나면 꼭 다이그노스틱 서비스를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GRE.org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시험 등록에 관한 것인데요. 시험 등록은 오피셜 웹사이트인 GRE.org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 등록, 공지, 뭐 학교로 점수 리포트 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이 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GRE 시험은 21일에 한 번, 1년에 5번 응시가 가능한데 이 1년은 12달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 올해 8월이면 내년 7월까지 5번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요일에 21일째 되는 날에도 응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 일요일 날 시험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3주차 일요일 날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응시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이 가능한 날짜는 이미 GR이다 노RG에 들어가시면 스케줄표가 나와 있는데 보통 6개월치 정도는 미리 올려놓는 편이라 올해 시험 일정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을 변경하실 때는 50불의 피를 내야 되고 시험 보기 4일 전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시험장 들어가실 때는 아이디카드를 꼭 갖고 가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이디카드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잖아요. 그런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 미국에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는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가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GRE 시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GRE 시험은 리스닝이랑 스피킹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장 자체보다는 응시하는 날이 훨씬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험장을 너무 까다롭게 고르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학생들의 시험장 경험을 바탕으로 잠실이 평가가 굉장히 좋았고 공덕동에 있는 풀브라이트 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전통적으로 토플 GRE 시험을 신청을 하고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삼의 메이플렉스 시험장은 학생들이 참 무난하게 시험을 봤다라고 좋은 평가를 주는 시험장입니다. GRE 시험을 집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집에서 보실 때 장점도 되게 많아요. 내 익숙한 환경이기도 하고 시간에 대한 선택이 조금 더 정규 시험보다는 자유롭거든요. 반면에 전문 시험장이 아니다 보니까 간간히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GRE의 토물 시험을 볼지 아니면 시험장으로 가실지는 여러분이 장단점을 따져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GRE 점수대별 퍼센트에 관한 표인데요. 우선 라이팅 점수 먼저 볼게요. 라이팅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이 점수대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 자체는 1점인데 실제 퍼센트는 한 45% 정도는 다 여기에 몰려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밀집 구간인데 전공에 따라서 어느 정도 라이팅 점수를 받으셔야 될지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퀀트 점수 좀 가볼게요. GRE 퀀트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점을 받더라도 4%예요. 그러니까 응시자의 4%는 만점을 받는다는 얘기고 이게 점수가 1점씩 떨어질 때마다 퍼센트가 툭툭툭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2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퍼센트 상으로는 여기가 10%를 끊는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몇 점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정말 수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170을 받으셔야겠죠? 뭐 통계학과라든지 경제학과라든지 수학과라든지 응용수학이라든지 뭐 170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 공학 같은 경우는 90%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밑은 조금 많이 아쉬운 점수고요. 사회과학 전공이다라고 할 때 사회과학도 실은 수학을 되게 많이 보는 전공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폴리티컬 사이언스가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막 이 점수대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소셜 사이언스다. 심리학이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전공이면 80%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수학을 보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 일단 160을 넘기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벌의 경우에는 일단 160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60점이 보시는 것처럼 15%입니다. 15%고 이 중간에 6자, 160이라는 숫자가 또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요즘이 예전보다는 GRE 점수를 조금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득점자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난 10% 안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162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당연히 이제 여기인데요. 실은 152점 밑은 50%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퍼센트가 실제로 이 점수들이 있지만 학생들이 151, 150에서 끝내지 않거든요. 152는 최소한 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점 단위로 퍼센트가 여기가 80% 정도 되고 70%, 60%, 50% 이 퍼센트를 100점 만점 점수로 생각하면 대략 느낌이 오세요. 여기서 나는 몇 퍼센트의 점수를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공별로 그리고 목표하는 학교별로 기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목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